네, 안녕하세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진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추석 전에 만났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그때 명절 맞이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한번 해봤는데요. 요번에도 설날 맞이하면서 한번 또 유튜브 라이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게스트 오창석과 거의 없다를 모셨는데 그때는 민간위원들이 안 계셨어요. 그게 5달 전인데 이제 2달 전에 8기 민간위원들 18명이 다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강합니다. 이 민간위원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오늘은 그 민간위원 중에서 3분과 같이 유튜브 라이브를 할 겁니다. 요새 이제 본격적으로 8기가 진행이 되면서 약 10개의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뭐 정말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적도 있을 거고요. 우리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하는 걸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2축인데요. 하나는 건축 산업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적인 겁니다. 지금 이제 기술도 달라지고 또 수요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또 산업도 달라지는데 건축 산업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축은 공간 민주주의라는 축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치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좋은 도시, 좋은 건축, 또 시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아주 큰 목표 하에 우리가 어떤 공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기도 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박정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8기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명지대학교 박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 소개를 하셔야죠. 예, 명지대학교 박정호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니 이분은 유튜브 셀럽입니다. 예,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하고 있고 또 여의도 매니저 진행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유튜브 셀럽입니다. 막강한 파워 유튜브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경제 전문가가 또 우리 위원회에 이제 활동을 하게 돼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써먹어야 되나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인수 네. 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가 박인수입니다. 저도 8기 국건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파크이즈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오늘요 솔직히 이제 우리 둘만 그래도 건축에 관련된 네, 분이고 네. 나머지 분은 하나는 경제, 하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국건위가 법률가 권경현 좋은 것 위원님.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경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7기, 8기 이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 벌써 긴장하셨는데요. 네.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소속이에요. 그래서 민간위원이 18명이 있고 그리고 11개의 부처 장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토부뿐만이 아니고 문체부 또 행자부 또 외교부도 외교부는 없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한 11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사실은 그렇죠. 가능한 그렇죠. 이게 운영 가능한 거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제 국무회의 하실라 여러 가지 하실라 바쁘셨는데 이제 이제 5, 6개월 지나시면서 이제는 이제 민간위원회도 네.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희도 최근에 한번 이제 서면으로나 한번 보고를 했고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관심 가질 만한 또 이제 주제가 있어야 대통령이 또 개혁, 네. 혁명, 네. 혁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도 과제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공간민주주의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간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님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취임사를 쓰는데 솔직히 이제 K민주주의란 말을 대통령이 만들어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여태까지 무슨 공공성, 참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공간 민주주의가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썼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아주 건축계에서는 네. 그야말로 굉장히 반응을 하고요. 도시 그쵸.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본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또 일상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K 민주주의는 정말 정치의 민주주의고 또 네. 경제 민주화는 경제 부분의 네. 민주화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공간 민주주의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네.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훈련하고 네. 또 느끼느냐 이런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맞아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우리를 위해서 진짜 일할 사람, 진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얘기하고 그게 공간민주주의에서의 핵심 같아요. 그거에 대한 주인성을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위원장님 그 이토록 서울 책에도 보면 인사동 도시계획을 할 때 인사동 지하 배수로를 고민했다는 글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지하에 있는 공동구, 지하의 배수로 이거는 내 집이니까 네.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갈고 닦잖아요. 맞아요. 그게 주인인 거라서 저는 너무 감동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네. 네. 그렇게 생각해도. 네, 그렇죠. 그것도 왜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 사실 그건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네. 지금 내가 당장 잘 네. 살자고만 한 게 아니라 네. 미래에 맞아요. 큰 문제가 없는 거를 생각을 해야 네,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되네. 네. 아니 제가 그렇게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살았는데. 네. 저 얼마나 아니 감동이에요. 아 이거 너무 네. 너무 웃기네. 실제로 맞죠. 그러니까 네네. 공공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은 네. 경계가 명확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네. 스케일을 바꾸면 공공이 그러니까 퍼블릭이 프라이빗이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은 내 것일 것 같지만 또 거실이 퍼블릭일 것 같지만 가족한테는 그게 프라이빗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말인 게 내 집안이 프라이빗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로 봐서는 이 인사동 전체가 프라이빗한 그렇네요. 어떤 근데 정말 아니 오늘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막 깨달음이 막 오는데 아니 워낙이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거나 특히 도시는 더한데 네. 사실은 굉장히 미래를 만드는 네.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지금 당장 짓는 것 같지만 미래 10년, 적어도 30년, 네. 아니면 그렇죠. 100년 네, 이것까지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시간의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걸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 의식을 갖지 않은 주인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빨리 지금 분양하고 먹고 튀면 그렇죠, 맞아요. 여기 경제에 나왔습니다. 저 먹고 튀는 사람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경제에서 이거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진짜로 공간 민주주의를 생각을 안 하는 네. 이 부동산 분양 사업 하는 거 먹고 튀는 거 네. 이거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간을 구축하고 또 고민할 때 이 저는 영어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화두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액션하고 비헤이비어. 우리는 비슷하게 이걸 행동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액션은 영영사를 살펴보면 일회성 행동을 말해요. 제가 어쩌다 한번 짐에 가서 뛰었다. 그건 액션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정례적으로 짐에 가서 뛴다. 이건 비헤이비어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공간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커뮤니티가 바뀌는 방법은 건축이고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건 비헤이비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공간은 미래와 관련된 거라는 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 구조와 민주성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아니 정말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워할 게 없는 게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우리 여자 남자 싸우잖아. 이거 내 거야. 네. 이건 네 거야. 이거 우리 거야? 뭐 이러면서 싸우잖아.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인 공간에서 자라는 거 하고 아닌 거. 하다못해 이 테이블도 네. 네모난 거 하고 이 동그란 거 하고 어떡 하고는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형동하게. 그럼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왜냐하면 이게 다 이거예요. 내가 갖는 권리만큼 너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쓰자. 같이 아껴 쓰고 조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도시를 규정을 하기를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되도록이면 덜 부딪히고 살자. 사실 이게 도시거든요. 네. 도시를 관리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뭐 서로 다 맨날 기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덜 부딪히게 살게 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다. 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나의 주인의식이자 너의 주인성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네.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이 사무실에서도 되게 특이해요. 공간을 파티션을 요렇게만 나눠도 밥 먹으러 갈 때 요렇게 먹으러 가고 저렇게 먹으러 가요. 이게 참 공간이라는 게 묘해요. 그럼. 그래서 그럼요. 칸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야 되는 건가요? 부처에서 왜 부처에서도 다 칸막이를 없애야 이게 이제 통섭적인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칸막이를 해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그 부동산에서 네. 판매할 때 쓰는 용어가 돼버렸는데 게이트 커뮤니티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워낙 익명성이 크고 벌어져 있으니까 글쎄요 한 15, 20세대 정도가 담을 두르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살아보겠다. 네. 이거 되게 비싼 집들이에요 게이트 커뮤니티 예. 하면. 근데 아파트 1200세대를 게이트 요새는 커뮤니티라고 무슨 그러지는 말이야. 않아요. 이거는 게이트 커뮤니티가 아니라 네. 말하자면 이게 아까 이거 저 권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사유를 거기다 심은 거예요. 아니 그건 무슨 사유를 심어 그건 성체야 성체. 그러니까 사유가 그리고 저는 생각 왜냐면 말고 프라이빗.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성을 자기네가 심은 성이 거야. 자기네들끼리 성을 쌓고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카프카의 성을 보면 아. 그 앞에 거기 앞에까지 갈 좌절을. 때까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좌절을 하냐. 우리는 네. 거기에 못 들어가는 못 거야. 들어가. 여러분들 지금 단지 안에서 살면은 그 안에서는 정말 오아시스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건 성체가 나는 못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허락을 받아야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렇네요. 허락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모르죠. 거야. 거기다가 거기 임대 아파트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손녀가 5살 손녀가 벌써 알아요. 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 있잖아.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저기는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마음 아프다. 그냥 마음이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딱 아파트 쳐- 단지 안에 둘레를- 담벼락이 쳐져 있는 데는 못 들어간다는 둘레를 걸 쳐놨으니까. 벌써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담벼락으로 게이트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담벼락이 국회나 공공청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일궈놔야 되는 여러 가지의 담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들이 벌써 이렇게 경찰도 서 있고 담벼락 넘어가야 되고 하면 거기서부터 공간을 접근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막 건너뛰니까 좀 양해해 네네. 주십시오. 이제 그 세종시에 있잖아요. 세종시에 가면은 이제 그거를 다 넓히겠다고 커다란 녹지에다가 이제 뱀같이 생긴 건물을 만들어놨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걸 굉장히 반대해요. 용이 뱀이 된 것 왜냐하면 같아요. 그 형태를 반대한 게 아니라 네. 되도록이면 부처별로 나눠서 발주를 하자. 그러면 특색이 있는 게 맞아요.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왜 한꺼번에 발주하냐. 그건 순전히 행정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도 그 컨셉이 뭐였냐면은 공 개방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옥상을 개방한다. 네. 개방하긴 개. 그러니까 지난 15년 아니 너무 왜냐면은 불편했어요. 네. 몇 번 개방하다가 개방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개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행정관청은 어느 정도는 또 보안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럼요. 시큐리티 포인트가 그럼요. 딱 필요하거든. 그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다 개방하면 될 거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거지. 맞아요. 그건 어리석은 공간민주주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건축가들한테 제가 되게 좀 조금 어떤 때는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게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뭐 이렇게 오픈하고 이러는 게 좋지만 어떤 때는 너무 이상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도저히 현실에 접목하기가 너무 힘든 거를 그럼요. 건축가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많죠. 근데 오늘 제가 이게 거의 자리가 좀 건축가분들 자리가 좀 죄송하세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공간하고도 좀 근데 이게 역사랑 전통이랑 그 사람들의 이 생각하고 살아온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라고 좀 생각하는 것, 자유도. 그다음에 뭐 보안을 위해서 좀 구획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아직도 중동에선 그 엄청난 발악을 쌓아야만 이게 시큐리티가
그 보장된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 예를 들면 이제 유럽의 여러 그 도시들은 태생부터 저희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단 열려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 사이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유럽에서 본 걸 여기다 바로 이식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의 또 공간 민주주의도 있고 우리의 또 트레디션이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거를 그 중동에다 갖다 심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그 편안한 게 있거든요. 확실히 문화적인 네, 그럼요. 문화적인 차이는 확실하게 그럼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저희가 좀 급하다 굉장히 효율적인 경제 성장 빠르게 왔잖아요. 그 안에서 이게 조금 뒤죽박죽된 면이 있다.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해외 거 막 기술 같은 거 들어와서 뭐 성과 내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같이 얹어서 이런 문화적인 건축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좀 우리 거화 되기가. 뭐 좀 보여주실 거 있다면서요? 아,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보여주실 네. 거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 보여주시면 안 아니에요. 돼. 간단한 거예요. 나는 건축가가 뭔가 들고 나오면 일단 무서워요. 아유, 이거. 어려운 거 들고 나올까 봐. 아니야. 왜냐하면 보- 저는 저는 좀 이제 정치에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굉장히 쉽게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하고 도시 아니에요. 진짜 쉬운 그림이에요. 건축하고 도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다이어그램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도시가 된다는 건 결국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 말은 어렵습니다. 공공의 기능과 아하. 민간의 기능들이 민간의 집들이 있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섞이고 그 다음에 상호 이게 다 연관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관계들이. 그럼 그거 충돌하지 않게 잘 모아서 이제 소위 레온 크리어 씨가 얘기할 때 트루시티다. 라틴어로는 시티바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비타스. 시비타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가장 기본적이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 그림에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될까 해서 다음 걸 보시면 옛날 거. 이게 해미읍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말까지 오면 한 200개 가량의 읍성이 저는 뭐 역사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 아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좀 보고 느낀 거는 이 해미읍성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해미읍을 보면 완전 관료주의예요. 어떤 면에서? 여기에는 민간인이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관청이 관리하는 도시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꼭 구청사 같아요. 맞아요. 이 안에 말이죠. 구치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헌, 향교, 뭐 병영, 막 말씀대로 옥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민간인들이 사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교육받고 공간 민주주의 하면서 그런 아까 좀 전에 봤던 크리어 씨의 그런 다이어그램 같은 도시를 생각하면서 실상 우리 도시는 이런 식으로 해미읍성 수준을 못 벗어났다. 그봐. 그리고 저기에서는 자기네 특권 의식으로 그럼요. 성체 안에 사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네. 그 대규모 단지 안에 들어가 살라고 그러는 게 이 정도면 쉽게. 우리끼리의 특권 의식을 그렇네요. 가진 사람들이 담을 치고 그 안에서는 우리는 뭐 좀 특별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이게 생각보다 오래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게 1900년대 초반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년? 네. 조금 안 됐을까?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런 게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포함해서 같이 이 뇌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영역 의식은 그냥 네, 그렇던 네. 자 집안에도 담을 쌓고 이건 우리 거다. 그럼요. 그래야지 그럼요. 고기 하나 텃밭 갖고 먹고 또 더 큰 데는 사랑채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 사무실까지 다 같이 네. 하고. 근데 그 영역 안에서 영주가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이용을 하는 게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상복합 안에서의 특권 의식이라든가 그게 이런 편안한 것들이.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거야. 내가 편안해. 어디에 속해 속해 있다. 있어야 편한 거야.
이제 저는 해미읍성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제가 초중고를 다 수원에서 자랐거든요. 화성. 근데 화성 정조가 만든 화성에서 자라다 보니 화성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대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살 수 있는 그 얼초의 상권이 있었고 네. 저 어릴 때 이제 수원 화성 쪽으로 8살 때 이사를 왔는데 단칸방에서 5명이 살았어요. 근데 그땐 뭐 다들 80년대 그렇죠, 초반이니까. 그렇죠. 근데 수원은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 컸어요. 그래서 네. 집에 화장실이 좀 없어도 바깥에 화성에 이쪽에 장안공원을 가면 화장실이 정말 많고 도시의 그때 쟁점이 뭐냐면 깨끗한 화장실. 화장실에서 밥도 먹어도 된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 수원에서는 장안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러다가 궁에서 주무실 뻔했어요. 방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공간을 확장해 줬을 때 그게 약간 도시계획에서의 장점이 뭔지를 저는 잘하면서 봤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공공에서 벤치가 많고 장안공원에서 넘어가면서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우리가 항상 필요로 뭐 화장실이든 뭐 기본 공간이 있으면 저희 집 마당이 공원인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우리 집 화장실이 좁아도 나가는 화장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정조에 갖고 있는 생각을 저는 잘하면서 몰랐어요. 근데 해외를 나가 보니까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를 가도 아니 저거 화성보다 못한데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그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계획이 이렇게 중요했고 그럼요. 공간이 이렇게 내 사고를 자유롭게 해줬구나. 왜냐하면 내가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의 집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 공원까지도 이게 프라이빗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넓어지는 확장된 거예요. 프라이빗. 자기의 퍼블릭이요. 자기의 영역이 넓어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퍼블릭에서. 네, 그래서 저희를 되게 행복하게 자라게 해줬거든요. 정조대왕께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성 얘기를 하죠. 화성은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 네. 사용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잘 열어가지고 화성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있으면서 잘 열어서 아주 잘 살고 아니 있는 저도 것 그러니까 너무 이러다가 추억에 잠기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저기 그 화성이 내려다보 거기에 이제 천이 있죠. 수원천이 있죠. 아, 네. 거기에 제 첫 기억 중에 하나 거기에 예. 막 하얀 게 널려 있는 그 환경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빨래를 하고 그 바위 위에다가 하얀 난 근데 저게 열어놔서 뭔가 말리느라고.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 엄마가 수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알죠. 네. 근데 여하튼간에 제가 해미읍성 하나 더 얘기해. 그 해미읍성에서 네. 미스터 션샤인에 네네. 그 만나는 장면을 찍혔습니다. 네네 맞아요. 아니 근데 벚꽃이 그렇죠. 내리는 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자, 이제 이거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왜 공간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어떤 화두 속에서 제가 이해하면 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이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를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좀 구체화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제 왜냐면 제가 네. 처음에 하도 공간민주주의 이해를 못하고 자기네들이 관료들이 자기네들이 막 정리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링컨처럼. 네.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치워라. 제발 좀 그렇게 관료적으로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는 제가 딱 이렇게만 해줄 것도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주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인성, 생각한다. 예.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걸 만들 때 같이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안에서의 관계성. 저 사람이 이제 관계성을 예. 너무 잘 이해하면서 큰 네. 거고 마지막이 진짜성이라고. 진짜성. 왜냐하면 그 공간의 진짜 의미를 내가 느끼게 만드는 거. 청와대는 저래서 진짜다. 광화문 광장은 이래서 진짜다. 네. 이런 식의. 근데 이거를 딴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해. 난 그거 좋아. 네. 실제로 솔직히 하면은 100가지쯤 나올 거예요. 공간민주주의. 그럼요. 개념하는 게. 그럼요. 근데 그게 다 좋다 이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꼭 근데 진짜성은 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를 그게 영어로 하면 아니, 그게 번역하기가 그냥 어려워요. 오센티시티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예. 말이 정체성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무섭잖아. 안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 그것도 이토록 서울에 제가 인사동 얘기할 때, 네, 맞아요. 옥천 얘기할 때 제가 진짜성이 있는 공간이다. 그건 좋은 진짜성이라는 좋은 말이 번역. 굉장히 좋은 번역. 좋은 번역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확 와닿. 제가 한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의 진짜성을 언제 느꼈냐면 지난주에 청와대 뒷길로 차가 막혀서 택시기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뭔가 사람이 있으니까 멈춰야 될 것 같이 움찔 멈추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께서 계신 청와대는 모두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도 어느 순간 신분증 검사할 것 같고 옛날처럼 아니 기사님도 아무도 안 잡는데 우리가 멈추고 움찔움찔하고 사실 그런 건의 중이었으니까 청와대를 옮기자고 한 건데 정말 진짜로 제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을 섬기는 나라 그렇게 정말 국민에서 일하는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 청와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지나다니면서 아 맨날 잡았는데 이제 안 잡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알아서 멈춰가지고 먼저 주민등록증 내줄 준비를 하는데 경찰이 있어요? 있는데도 있는데 그냥 아무도 지나가게. 네, 그냥 그렇지, 그래야지. 그냥 옛날 경찰은 같은 있어야지. 공간. 그래서 아 이게 경찰은 진짜구나. 있어야 돼. 보안이 네, 필요하게. 네, 경찰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왜냐면요. 저도 청와대 그 4년 전에 잃어버릴 때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동문원 신문원으로 해가지고 그 정말 그 만용을 했던 그런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 이게 3년의 흑역사 뒤에 다시 찾으니까 더 우리 것 같아. 진짜. 더 내 것 네. 같아. 더 진짜 같아. 네. 이런 거 한번 같은 게 가봐야겠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가봐야겠습니다. 본인이 공간민주주의를 정의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아까 위원장님 생각 그 말씀해 주신 걸 딱 듣고 나서 위원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진짜성은 내 거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해 하셨던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공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적 조작적 정의도 생각해 보니까 충남에서 충남스럽게 정의하면 되고 맞아요. 세종은 세종스럽게 맞아요. 정의하면 되고 맞아요. 서울은 서울스럽게만 정리하고 단 진짜성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건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만 나중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 그 솔직히 K 민주주의도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그걸 국가에서 정리해서 1모, 2모, 3모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K 민주주의를 말하자면은 과거가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는 평소에는 열심히 살지만 때가 되면은 절대로 불의에 못 닦고 나온다. 그리고 그 대신 즐겁게 나온다. 네. 길을 발산한다. 그렇죠. 평화스럽게 한다. 쓰레기는 청소한다.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K민주주의를 우리가 현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1모, 그렇죠. 2모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공간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면 그동안 제가 외국인 관료분들이나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한테 늘 물어봤던 아니 너희는 어떻게 신도시마다 가운데 호수공원이 하나 있고 그 근처에 다 단지가 이게 다 똑같냐 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 병폐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특색을 살리는 그렇지. 거. 호수공원 뒤에 있어도 돼. 왜냐면 아니 우리는 정말 너무 배사님 순가요? 너무 붕어빵처럼 똑같은 걸 찍어내니까 그렇죠. 정말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똑같이 되는 게 민주주의. 투표만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똑같은 거 찍어낸다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특색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나하고의 관계가 있고 항상 제가 뭔가를 떠올릴 수가 있고 내가 좀 자유스럽고 또 어떤 때는 강화문 광장에 가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괜히 기가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괜히 기가 사는 것 같고 막 역사의 그 문으로 갈 때 내가 시간의 문을 통과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잖아. 네, 그럼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는 얼마나 그게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자, 여기서 이것도 그만합시다. 공간민주주의는 예, 그렇죠. 우리는 공간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예. 이거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제도로 특히 이제 이번에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네. 이제 지자체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소통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실제적인 공간을 다루는 건 역시 지자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